제가 올 시즌에 느끼는 아까 경기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전술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현대 축구는 오히려 과거 처음으로 리셋이 돼서 거기서부터의 보완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체프만 감독이 2-3-5든 또는 뭐 3-2-5든 이런 운영을 했을 때 앞쪽에 공격진을 5명을 두는 당시의 축구는 2명의 수비를 놨을 때 업사이드 룰이 바뀌어서 3명으로 늘렸을 때도 팬들은 이거 너무 수비적이다라고 할 만큼 당시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추세의 운영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결국은 이제 결과를 내질 못하는 이러한 이제 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격도 여러 형태로 중간중간 바뀌었지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이후에 수비적인 어떤 카테나치오 같은 전술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카테나치오에 대한 운영은 예전에 아주 구시대적으로 3백 뒤에 완전히 스위퍼, 리베로가 있는 그런 개념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홀딩 미드필더가 있는데 뒤에 스위퍼 같은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가 스토퍼라고 표현하지만 이 스토퍼라는 개념은 사실은 지금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왼쪽 센터백, 오른쪽 센터백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두 선수는 완전히 맨투맨 마킹을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대인 방어죠. 그래서 지역 방어보다는 대인 방어가 수비 쪽에서 많았을 때 그런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들 같아요. 군대로 치면 우리가 전방에 사단들이 많아요. 뒤에는 일종의 이제 예비 사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도 예비 사단이 있고 또 이 경기도 쪽에서 예비 사단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카테너치와 비슷하게 3명이 뚫려도 뒤에 한 명이 최후의 보루가 한 명 있어서 어디가 뚫리면 어디가 메워주는 그런 수비적인 개념의 사실은 방어 전략이에요. 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의 운영은 전쟁으로 치면요. 군대로 치면 그 앞에 있는 평범한 사단들을 오히려 낙하산 부대화 시켜서 배후 침투를 많이 시켜요. 쉽게 얘기하면 2차 대전 때 프랑스 마지노선 뒤로 배후에서 독일군이 들어간 것처럼 예를 들면요. 배후로 들어가는 그러한 낙하산 부대 운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단들의 수비는 오히려 서로 빈 수비들을 메워주는 형태로 들어가는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 시즌에는 3백 운영이 많아요. 잘하고 성적이 좋은 강팀들이. 네. 네.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는 할 때 3백으로 바꾸는 팀들이 비단 3백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아니고 빌드업 자체가 3백이 중심이 된 빌드업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4백을 운영하는 팀들도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4백을 운영하는 팀들도 비대칭 운영을 통해서 빌드업 시에는 3-2 혹은 3-1 체제로 빌드업이 되든지 예를 들면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도 오리에를 올려버리고 비대칭으로 3명이 뒤에 받치는 빌드업이 되고 앞쪽에는 1명에서 2명 이런 3-2 체제의 빌드업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공격 시에 아주 옛날 과거 축구로 돌아간 듯한 전술 운영처럼도 보이는 느낌처럼 되는데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아스날이다. 그럼 아스날도 4백이지만 빌드업 시에는 예를 들어서 왼발잡이 자카가 측면 수비수는 올라가고요. 자카는 뒤를 센터백 뒤를 받치면서 3백처럼 빌드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3백과 4백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수에서 예전에는 뭐 하이브리드라는 표현도 썼지만 크게 무의미해졌어요. 빌드업 체계는 일단 상대가 클롭이나 펩이나 이러한 축구처럼 지금은 중하위권 팀들도 압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안정적인 빌드업이 일단 수비적으로도 안정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팀들도 롱볼은 많이 자제를 하는 분위기예요. 롱볼 축구보다는 자신들의 축구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빌드업이 되는 체제가 올 시즌 들어서는 빅클럽을 포함한 많은 팀들이 3명, 2명 체계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3-4-2-1 뭐 이런 운영이 많아요. 윙포워드지만 약간 중앙지향적인 윙포워드의 형태입니다. 예전엔 와이드한 상황에서 반대발 윙어들이 들어갔다면 지금 반대발도 쓰지만 그 선수들은 약간 중앙지향적이고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풀백을 올리면서 5명이 이상이 되는 최소한 5명 이상이 되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수비적으로도 최소한의 효율적인 숫자를 남겨놓고 상대 공격 숫자와 비교했을 때 1명 정도만 더 많은 숫자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앞선에서는 최대한 숫자 싸움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많은 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5명 이상을 순간적으로 가져가게 하면서
방법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비하던 그냥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을 통해서 부분 전술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는 크리스 와일드 감독, 또는 아틀란타도 마찬가지지만 아틀란타도 뭐 하테보나 이런 윙백을 중심으로 사이드 쪽에서 일단 미드필더들이 움직여 사이드에서 공략을 숫자 싸움을 많이 하지만 그 팀도 센터백들도 간혹 올라가요. 공간이 나오면 공격 숫자 보고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공간 나오면. 그럼 그 선수는 낙하산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수비들이 대부분 존 디펜스나 존 프레싱 형태의 블록 수비를 현재는 수비 전환 시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기 위해선 숫자 싸움과 함께 상대의 밸런스를 흐트릴 수 있는 그러한 천병들이 들어가서 교란 작전을 피는 것이 현대 축구에서 공격과 수비에서 많이 정착화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올 시즌은 물론 뭐 가스페리니 감독의 공격 축구는 워낙 공격 숫자 순간적으로 많이 가세하고 수비적으로는 약간 그 클롭 감독의 리스크가 좀 있는 과거에 개긴 프레싱 강하게 할 때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크리스 와일더 감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 3백을 쓰는 팀 중에서 가장 지금 인상적인 성과를 내는 팀이 울버햄튼하고 크리스 와일더의 시필드 유나이티드예요. 네. 누노 감독의 울버햄튼은 전형적인 3백이에요. 약간 콘테 감독 스타일의 3백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3백은 이거는 예전 뭐 자케로니 감독의 우디네스의 그 3백도 아니고 거기서 진화해서 더 공격적인 게 사실 가스페리니 아탈란타인데 창조적인 3백이에요. 네. 네.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죠. 근데 이 축구를 지금 많은 팀들이 매우 눈여겨보고 있어요. 왜? 현대 축구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 수비적으로도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공격적으로도 순간적으로 많은 숫자가 가세해서 상대를 교란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앞선에서 엄청난 팀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앞쪽에서 공과 가까이 있는 그룹들이 공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두세 명이 붙지만 뒤에는요 무리하게 상대 선수들보다 앞쪽에 나가서 끊으려고 들어가는 무리한 행동은 없어요. 뒤에서는 포지셔닝 하에서 그 선수의 경로를 잡아놓고 지역 방어 형태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은 아까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클롭과 펩의 단점들도 보완하면서 수비도 되고요. 공격 시에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그런 숫자 싸움을 가세를 하고 수비에서는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대 축구가 제가 보면은 많이 정점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창조적인 싸움이에요. 누가 더 이 판에서 창조적인 흐름으로 이 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제 그 싸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이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패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었어요. 다른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히 좀 추가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3백을 쓰는 팀에서 윙백은 예전에 뭐 카를로스 카푸 같은 선수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3백에서 윙백은 5백으로 내려앉는 것을 주전술로 하는 팀이 아니라면은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이 센터백은 윙백의 역할을 센터백이 한다는 것이 가장 해요. 독특한 거예요. 본인들이 스로잉 하고요. 보통 풀백들이 스로잉 하잖아요. 그렇죠. 좌우 센터백들 가서 스로잉 하고요. 똑같이 풀백하고 똑같이 그거는 원투펀치에서 제가 두세 번인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독특한 전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각각 조금 더 요구되는 재능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재능도 당연히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양쪽으로 나가는 오버래핑하는 두 명의 센터백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들은 사실은 센터백도 보지만 한 선수는 미드필더도 원래 보던 선수고요. 한 선수는 측면 수비도 원래 겸하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스필리쿠에타 선수 아까 얘기도 했지만은 이런 정도의 역할까지 하려면 일단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다재다능함이 네. 분명히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엄청난 활동량과 또 체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 센터백이 앞으로 나갔을 때는 미드필더라든가 뒤쪽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이 자리를 메워주면서 수비적으로도 구멍이 나지 않게끔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겁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센터백이 위에 높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90분 동안 이 전술을 쓰려면은 결국은 이 센터백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발도 빨라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센터백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단순한 그림에서 이제 상대 수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네. 지역 방어를 하더라도 자신의
그 장 의원님 표현을 빌자면 전술적 마크맨은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대응했을 때 누구를 맡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센터백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입장을 당황하죠. 생각해 보세요. 쟤는 누가 막지? 순간적으로 이제 상대는 거기서 대혼란에 빠지는 거고요. 센터백이 그렇게 측면 공격에 가세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쪽 측면은 상당히 이제 바글바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오버로드 시킨다 그러는데 이 한쪽 측면을 완전히 과부하를 시켜 놓는 거예요. 과부하를 시켜 놓게 되면은 여기서 볼을 또 빠르게 빼내서 반대편 공간에서는 우리가 공격 전개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되고요. 또 센터백이 나갔을 때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은데 오히려 윙백은 안쪽으로 들어와요. 윙백은 오히려 이른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의 이제 측면 수비는 통상 윙백이 전술적 마크맨이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로 딸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드넓은 터치라인 쪽의 공간에서 센터백이 크로스 올려서 직접적으로 어시스트하는 경우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상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셰필드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창조적이고 특이한 거는 틀림없는데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전술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장 의원님 말씀 중에 그 좋은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잉글랜드의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워낙에 그 오버래핑 센터백 그 패턴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제 셰필드가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좀 그래도 비슷한 과가 있다면 가장 비슷한 팀이 아탈란타예요. 아탈란타. 예.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센터백들처럼 그렇게 정말 많이 돌아나가서 윙백 위치에서 뭐 컷백도 내주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아마 비율적으로는 아틀란타가 조금은 적어요. 조금은 적지만 전체적인 어떤 아틀란타의 스타일은 센터백을 분명히 윙백처럼도 전진시킬 수 있는 팀이 아틀란타가 맞거든요. 그리고 아틀란타보다 떨어지는 선수들로 구성된 팀인데 그 아틀란타의 아류가 하나 있어요. 이탈리아 리그에. 그게 올 시즌 성적이 상당히 좋은 엘라스 베로나입니다. 그런데 엘라스 베로나는 아탈란타만큼의 어떤 그레이드가 높은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베로나의 축구는 정의하자면 이제 칠리 축구에 가깝긴 해요. 그런데 베로나가 하고 싶어하는 축구 자체는 사실은 아탈란타에 가까운 축구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베로나의 감독인 유리치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그 아탈란타 가스페리니 감독의 애제자예요. 직접적인 애제자. 가스페리니 감독이 제노아 시절에 이 유리치 선수와 아주 돈독했었고 유리치 감독의 그래서 멘토가 가스페리니 감독이고 유리치 감독은 항상 가스페리니 감독이 하는 거를 따라해요. 네. 포메이션도 똑같고요. 운영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베로나도 강팀이 아니라 좀 자신들이 충분히 할 만한 약팀하고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탈란타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딱 그냥 보기만 하면은 공격력의 차이는 좀 심해 보여요, 사실은. 베로나는 그렇게 골을 많이 못 넣는 팀이고 아탈란타는 유벤투스보다 20골을 더 많이 넣은 팀이니까 이건 뭐 엽기적인 팀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전술적 철학이랄지 이런 부분은 셰필드와 비슷한 두 팀이 유럽에 있다면 아탈란타와 베로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3부 리그 때부터 이제 사실은 상대의 완전 버스 두 대 세우는 밀집 수비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 전술을 쓴 겁니다. 네, 상대 숫자가 그래서 그 전술을 똑같이 챔피언십까지 적용시켰고, 근데 이게 사실 수비가 상당히 이제 불안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실점률이 적어지고 공격에선 효과를 보고. 그래서 3부 리그 챔피언십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통용이 되는 건데 그 챔피언십 시절에 와일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항상 고민은 지연에 대한 부분이다. 네. 그 지연이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지연이 잘 될 경우에만 수비 전환이 돼서 수비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는 모든 팀들이 또 전술이 뭐 3백을 해서 막 진짜 창의적인 오버랩을 하고 막 이런 팀들도 결국은 내려와서 3백을 쓰는 팀들은 5-4가 됩니다. 5-4. 두 줄 수비가 되는 거예요. 두 줄 수비가 돼서 결국은 거기서 지역 방어, 존 디펜스죠. 혹은 존 디펜스의 조금 적극적인 형태인 존 프레싱. 자신 쪽에 공그룹이 왔을 때는 달라붙는. 팀 전체가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달라붙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러한 존 디펜스와 존 프레싱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 방어 개념의 전환으로 대부분 팀들이 다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수비 형태로 다시 전환시키기 위해선 지연 행위가 중요하고 하지만 와일드 감독이 왜 지연 행위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뭐 전술적 마크맨도 말씀하셨지만 커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배우의 한 번에 그게 뚫릴 경우에 1대1 찬스를 내주거나 그래서 실점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 축구에서 그러니까 지연을 어떻게 잘하느냐.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하지만 도전은 계속 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예요. 네. 심지어 우리 얼리 어답터인 K리그의 최용수 감독, 얼리 어답터, 바로 크리스 와일더 감독 전술 차용을 했습니다. 네. 아직 이제 그 적응 단계죠. 완성되지 않은 단계지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는 감독들이 올 시즌, 특히 다음 시즌에는 많아질 것이다.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찾아내겠죠.